소세포 폐암 같은 경우에 제한기라면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동시에 한다.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제한기라는 게 대충 어떤 건지, 어떤 항암 방사선 치료는 어떻게 하는 건지 이런 걸 조금 자세하게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소세포 폐암은 아까 드물다고 말씀드렸었고 제한기는 조금 옹기종기 자기끼리 모여 있어서 방사선이라는 기법을 꼭 주고 싶은 그런 상태인 거죠. 그래서 항암제와 되게 동시호법으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항암제와 방사선을 동시호법으로 하다가 이후에는 항암제만 몇 개월 더 추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기간으로 따지자면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릴 거라고 보고요. 그거가 끝난 다음에도 예방적으로 전내 방사선 조사를 할 수도 있고요. 확장기의 경우는 조금 설명드리기가 쉽지는 않은데 잘 들어요, 항암제. 그래서 4주, 6주만 지나도 많이 녹습니다. 근데 조금만 지나도 많이 커요, 또. 그래서 확장기의 경우는 저희가 지정된 항암 치료가 여기는 별로 신약도 없어요. 그래서 정말 옛날 30년도 넘은 약, 그런 약으로 완치는 어렵고 여전히. 그래서 최대한 줄이고 또 환자의 라이프 퀄리티를 좋게 유지하면서 고식적 목적의 항암 치료라고 하는데 그 방법으로밖에 끌고 갈 수가 없고 표적 치료제도 좀 뚜렷이 없고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구역이죠. 네. 네. 그러니까 소세포 폐암이 좀 드물고 진행 속도가 빠른 반면에 지금 현재 기존 항암제는 또 잘 듣는 타입이고 뭐 이래서 아마 연구가 쉽지 않고 그런 것 같은데 제한기 같은 경우에 장기적으로 완치되는 비율이 그러면 몇 프로나 한 20% 정도 되죠. 20%죠. 그렇죠. 네. 그리고 제한기일 경우에는 일부에서는 1기 정도는 수술하는 경우도 네, 있죠. 일기에서. 일부에서. 아주 드물어서 그렇지. 네. 네. 근데 1기로 진단되는 소세포암 사실 별로 없죠. 어려운 것 같아요. 아까 그냥 5% 미만. 2년에 한두 명? 진짜 계속 어려운데. 계속 네. 진행이 빠르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네, 네. 검사하고 있다 보면 막 간에 우두두두 생겨 맞아, 있고 맞아. 진짜 진행이 빠릅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막 검사하는 과정에서 수술하려고 했는데 그 사이에도 또 진행하고 맞아요. 이래서 아마 그렇게 하는 경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확장기 같은 경우에는 완치 가능성이 없는 그렇죠. 예. 우리가 평균 생존 기간으로 따지자면은 뭐 한 1년 좀 넘는 정도 수준으로 네. 생각해야 되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제 보통 소세포 폐암 이제 확장기에서는 항암 치료를 하면은 보통 처음에 치료 효과는 한 7, 80% 암이 다 줄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항암 치료를 끝나고 나서 이제 쉬는 기간, 우리가 보통 4주기에서 6주기를 하는데 그 6주기가 끝나거나 4주기가 끝난 다음에 휴식을 하잖아요. 근데 휴식을 하는 기간에 언제 이제 다시 진행을 하냐에 따라서 생존 기간이 아마 정해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항암제라는 게 부작용이 없는 약이 아니다 보니까 계속 그 6사이클 이상 지속할 때 부작용 대비 효과가 증명돼 있지 않죠 지금. 예,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소세포 폐암 같은 경우에는 6사이클 정도 또는 4사이클 정도 이 정도 하고 중단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 당시에 이제 완전 관해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다 없어졌느냐가 첫 번째일 것 같고 두 번째는 그러고 나서 쉴 때 휴직기 기간에 뭐 2-3달 이내에 다시 나빠지느냐 아니면은 6개월 이상 조금 유지가 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예후가 많이 6개월 이상 달라지죠. 유지되면 뭐 2년 이상 기대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2-3달 만에 나빠진다면 1년도 기대하기 어려운 우리가 평균적으로는 뭐 1년에서 1년 반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항암제 반응에 따라서 우리가 2년 이상을 기대할 수 있는 분과 1년 미만을 기대할 수 있는 분으로 사실 나눠질 가능성이 있다. 뭐 이 정도로 러프하게